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피타고라스 정리에 대해서 설명해 줄게요. 수학은 뭐다? 정의이고 약속이며 생각하는 학문이다. 절대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이론적 내용을 바탕으로 해야 여러분들이 쉽고 간편하게 여러분들이 자신감도 갖고요. 알겠죠? 그래서 문제 해결 능력이 커진다. 절대 잊지 마세요. 자, 그럼 이번 시간에 정리하는 이 피타고라스 정리는 정의라든가 약속이라기보다는 하나의 공식입니다. 그냥 알겠죠? 피타고라스라는 사람이 정리했다 해서 됐어요? 자, 그리고 이 피타고라스 정리는 반드시 직각삼각형에서만 성립해요. 어디서만 성립한다고? 직각삼각형에서만 성립합니다. 그 직각삼각형은 당연히 밑변과 높이가 있겠죠. 그 밑변과 높이라는 것은 직각관계에 있는 변이 되겠죠. 그래서 뭐냐면 직각을 끼고 있는 두 변의 제곱의 합은 빗변의 제곱의 합과 같다. 이것이 피타고라스의 정리예요. 알겠습니까? 자, 얘를 이제 삼각형을 그려놓고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되냐면 됐죠?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보면 아까 금방 말했죠? 피타고라스 정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정리가 직각 있죠? 직각을 끼고 있는 변의 제곱의 합은 요 두 변이죠. 직각을 끼고 있는 두 변의 제곱의 합은 얘하고 얘고의 제곱을 한 다음에 합치란 얘기예요. 그 합은 빗변의 제곱과 같다. 써줄까요? 자, a제곱 더하기 여기 c제곱이죠. c제곱은 b제곱과 같다. 이렇게 여기 직각을 끼고 있는 두 변의 제곱의 합은 빗변의 제곱과 같다. 절대 잊으면 안 되겠어요. 물론 뭐 이렇게 돼서 쓸 수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가 A, 여기 직각, 여기가 B, 여기가 C가 되면 여기가 C가 되겠죠. 항상 마주보고 있는 변을 이 대문자, 소문자를 갖다 받주라고 했어요. 대문자에 소문자. 얘도 대문자니까 이 소문자 이렇게. 길이는 보통 소문자로 표현한다 했잖아. 그래서 C제곱은 직각을 끼고 있는 두 변의 제곱의 합은 빗변의 제곱과 같다. C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이렇게 A, B, C 이렇게 순서대로 쓸 때도 있어요. 알겠죠? 선생님이 그리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야. 특별한 거 없습니다. 끝났습니다. 이것이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전부입니다. 알겠죠? 아주 간단하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를 가지고 이제 좀 더 하나 더 봐둘 게 뭐냐면 그 직각삼각형이 되는 경우가 있고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A, 그 다음에 B, 그 다음에 C가 있는데 C가 제일 크죠? 당연히 얘들은 양수니까 이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잘 봐야 돼요. 첫 번째, 만약에 제일 큰 거 있죠? C제곱이요. C제곱이 오히려 작아. 누구보다? 이 짧은 변 두 개의 제곱의 합보다 작아요. 작으면 얘는 예각삼각형입니다. 꼭 알고 있도록 하세요. 예각이라는 것은 이렇게 생긴 거죠. 다 90도 미만의 각으로 이루어진 삼각형, 그 예각삼각형이라고 하죠. 오케이, 그렇게 알고 있도록 하고, 두 번째는 만약에 C제곱과 제일 크잖아. C제곱이 A제곱과 B제곱의 합과 같아. 이게 바로 직각삼각형이 되는 거예요.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쪽에 써줄게. 세 번째는 뭐냐면, 자, 거꾸로 C제곱이 제일 커요. 입을 딱 벌리고 있는 거야. A제곱하고 B제곱. 여기 짧은 변의 제곱의 합보다 긴 변의 제곱의 합이 더 커. 그러면 얘는 둔각삼각형이 되는 거예요. 둔각은 이렇게 입을 딱 벌리고 있는 거잖아. 그쵸? 그래서 입을 딱 벌리고 있다고 생각하면 쉬워요. 아, 이게 둔각이구나.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다. 알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피타고라스의 정리 전부예요. 아주 간단하고 쉽죠? 정말로 여기서 특별하게 어려운 건 없어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어떻게 접근하느냐. 그리고 피타고라스 정리는 반드시 언제 성립한다고 했어요? 직각삼각형에서 성립한다. 이 직각이라는 걸 놓치면 안 돼요. 오케이. 자, 끝났습니다. 그러면 교과서 문제 가지고 한번 확인해 봅시다. 천재 교과서고요. 페이지는 218쪽이 되겠습니다. 1번. 다음 직각삼각형에서 x의 값을 구하시오. 자, 피타고라스 정리예요. 봐, 직각이죠? 직각을 끼고 있는 두 변의 제곱의 합은 빗변의 제곱과 같다. 그래서 x제곱은 요거 제곱하죠? 12제곱 더하기 5제곱 이렇게. 그럼 12를 제곱하면 얼마 나와? 그렇죠? 144가 나오고 더하기 5제곱하면 25. 두 개 더해주니까 169가 나오죠? x제곱이 그렇대. 따라서 x는 어떤 수를 제곱하면 169 나올까? 요거는 양수 13 또는 음수 13이 있죠? 근데 그렇잖아요. 마이너스 13을 제곱해도 169가 나오고 플러스 13을 제곱해도 169가 나오죠. 근데 우리는 길이에서는 음수가 없잖아. 그래서 양수만 표현하기 때문에 13이다 라고 표시하면 돼요.
됐죠? 자, 참고로 여러분이 하나 알려둘 게 하나 외워두면 참 좋은 게 있죠? 자, 해봅시다. 척 써줄게요. 자, 11제곱하면 얼마? 121. 그리고 12제곱하면 얼마? 그쵸? 144. 그 다음에 13제곱하면은 169. 14를 제곱하면은 196. 15를 제곱하면은 225. 이건 외워두세요. 16제곱은 256. 이거 외워두면 되게 편리해요. 17제곱은 289. 알겠죠? 자, 요 정도 봐두면 참 좋겠다. 됐어요? 18, 19도 쭉 있겠죠? 맞아 해볼까? 18제곱은 324. 19제곱은 361. 이렇게 알아두세요.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외워두면 되게 편리해요. 20제곱이야 400이니까 별거 없고. 그 다음에 쭉 가서 25제곱도 은근히 잘 나오거든요. 625 정도. 됐어요? 요 정도까지만 알아두면 여러분들 공부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요거 때문에. 특히 여러분들 꼭 외워두는 게 요거까지는 꼭 봐두세요. 17까지는. 됐죠? 19 정도부터는 여러분들이 그냥 곱해도 나올 수가 있는데, 그리고 요 225 정도는, 아주 625 정도는 알아두도록 하세요. 요 정도까지 해두면 아마 요거 나머지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양가로 2번 지우고, 양가로 2번부터 또 봅시다. 여기가 이제 빗변이 10이고요.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빗변의 제곱은, 직각을 낀 두 변의 제곱과 같다. 그래서 x제곱 더하기 66은 36 쓰면 되고, 100이죠. 그래서 x제곱은 100에서 36을 빼면 얼마가 나오나요? 그쵸. 64가 나오죠. 따라서 어떤 수를 제곱하면 64 나오지? 제곱이라는 건 같은 수를 두 번 곱했다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88은 64도 있지만 음의 8도 되죠. 음수 8 곱하기 음수 8. 그래서 두 개 다 음의 8, 양의 8 있는데 길이니까 당연히 양의 8만 써야죠. 그래서 x는 8 써주면 정답이 되겠다. 꼭 알아두세요. 제곱했을 때 양수만 생각하면 안 돼요. 꼭 음수, 양수 두 개 있는데 여기는 길이니까 양수만 쓴다는 거예요. 알겠죠? 왜 양수만 쓰는지 알아두도록 하고요. 1번이었고요. 다음 2번 봅시다. 2번, 다음은 두 직각삼각형을 붙여놓은 것이다. 이때 x와 y의 값을 각각 구하시오. 양가로 1번입니다. 봤더니 밑에 거는 이렇게 봤더니 직각을 끼고 있는 변 중에 하나가 x고 요거 빗변이 25죠. 그리고 위의 삼각형은 밑변, 여기 밑변이라고 높이가 생각했을 때 밑변이 x고 빗변은 또 y죠. 이건 변수가 두 개 나왔기 때문에 이거부터 풀면 안 돼요. 그쵸? 빗금 친 것부터 먼저 푸는 게 맞지. 자, 그러면 25의 제곱은, 빗변의 제곱은 직각을 끼고 있는 두 변의 제곱의 합과 같다고 했으니까 x제곱 더하기 77이 49라고 쓸 수 있죠? 자, 그러면 x제곱은 요거 625죠? 넘어가니까 625 마이너스 49 이렇게. 아까 25제곱 알아두면 편하다 했잖아요. 이런 건 외워두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면 요건 얼마인가 봤더니 500, 그 다음에 76 나오죠? 576입니다. 어떤 수를 제곱하면 576 나올까? 그러면 양수, 음수 두 개 다 생각하라고 했어요. 그럼 이거 안 되면은 이렇게 소인수분해 하는 거예요. 소인수분해 할 때 이 두 자릿수가 4의 배수죠. 4의 배수니까 4로 하는 게 좋아요. 제곱수로. 그러면 4, 1은 4, 4, 4, 16, 4, 4, 16 끝났죠. 그러니까 이 576은 2의 제곱에다가 4는 2의 제곱이잖아요. 요거는 12의 제곱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제곱은 그 분배법칙에도 묶어주면 2 곱하기 12의 제곱에서 얘는 24제곱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이 제곱 두 개 떨어져 나가면서 x는 24라고 쓰는데 그럼 틀린다고 했어요. 원래는 24가 양수 24와 음의 24가 있죠. 두 개 떨어지더라도. 알겠죠? 봐. 무슨 얘기냐면 x제곱은 24의 제곱이잖아요. 그쵸? 제곱 떨어뜨리니까 x는 24에서 틀려요. 정답은 맞는데 그런 뜻으로 쓰면 안 돼요. 원래는 x는 어떻게 된다? 요거 떨어져 나갈 때 양수 24 또는 뭐가 있다? 그렇죠. 음수 24 두 개가 있어요. 요거 떨어뜨릴 때. 알겠죠? 항상 조심해야 돼. 그런데 여기는 길이니까 양수만 쓰기 때문에 24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얘는 x가 24라는 걸 알 수 있었던 거지. 자, 이제 y를 찾을 건데 여기 빗변이죠. 그래서 빗변의 제곱은 직각을 끼고 있는 두 변의 제곱과 같다. 그래서 제곱의 합과 같죠? 그래서 y제곱은 x제곱이 지금 여기 나왔잖아. 그래서 24제곱 더하기 10제곱이라고 써주면 이제 y제곱이 나올 수 있죠. 그죠? 근데 24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576이죠. 그래서 576 더하기 10제곱은 100이고요. 두 개 더해주니까 얼마가 나오나? 676 나오죠?
얘를 소인수 분해합니다. 676 나누기 4 이렇게 됐죠? 그럼 4, 1은 4, 27 남죠? 27이면 4, 6에 24, 36 남죠? 4, 9, 30 이렇게 나오네. 169는 13의 제곱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요 4는 2제곱이고요. 곱하기 13의 제곱. 그래서 얘는 26의 제곱이라는 걸 알아냈지. 그죠? 26의 제곱이라는 걸 알아냈어. 그러니까 똑같은 방식이죠. 따라서 y는 음수 26과 양수 26인데 여기서는 길이니까 양수 26이 정답이 되겠지. 됐죠? 자, 이렇게 해서 x, y를 찾는데 문제가 없다. 이 숫자가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 외워두면 편리한 숫자들은 좀 외워두도록 하세요. 자, 옆에 양가로 2번입니다. 양가로 2번은 요 힌트만 주고 말할게요. 여기 x제곱은 보니까 요거 두 개의 제곱의 합과 같죠? 직각을 끼고 있는 두 변의 제곱의 합은 요게 빗변이니까, 그죠? 요걸 알면 요거의 제곱 두 개의 합은 요거와 같고 연타를 계속 가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2번도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2번이었고요. 다음 3번 봅시다. 3번입니다. 오른쪽 직각삼각형의 넓이를 한번 구해봐라 이렇게 나왔거든요. 직각삼각형이라는 것은 밑변 곱하기 높이 그리고 곱하기 2분의 1이면 답 나오는데 이놈은 높이를 모르겠네. 그것만 딱 비었죠. 그죠? 얄밉게 찾으라는 얘기야. 그러면 우선 우리는 피타고라스 정리를 갖고 해야 되니까 자, 솔루션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높이 찾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직각을 끼고 있는 두 변의 제곱의 합은 빗변의 제곱과 같아. 말이 헛나옵니다. 자, 그래서 x의 제곱 더하기 24의 제곱은 26제곱과 같고요. 넘기세요. 그러면 x의 제곱은 요거 26제곱은 아까 얼마 나왔었지? 위에 나왔었죠? 여기 676이라고 이거 보면서가 자, 얘는 676이고요. 빼기 24의 제곱은 576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100 나오네. 그죠? 따라서 x는 자, 이거 10의 제곱이죠? 이렇게. 근데 얘는 10 이긴 답이죠. 근데 원래는 뭐뭐 나온다고요? 그렇죠. 양수식과 음수식 동시에 다 나와야 돼요. 어차피 그래도 양수 100 나오니까. 그죠? 근데 여기 길이니까 10이 나온 거야. 그렇다면 삼각형 넓이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삼각형의 넓이는 바로 갑시다. 넓이는 이렇게 2분의 1 곱하기 24 밑변 곱하기 높이 10이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약분하고 이렇게 약분하면 12죠. 그래서 12 곱하기 10이니까 120 제곱센티미터입니다 하면 정답이 되겠다. 어렵진 않죠? 자, 이렇게 해서 3번이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4번 봅시다. 4번입니다. 오른쪽 그림은 직각삼각형 세 변을 각각 한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을 그린 것이다. 정사각형 P와 Q의 넓이가 각각 49제곱cm, 16제곱cm일 때 정사각형 R의 넓이를 구하시오. 이렇게 나왔어요. 지금 P가 얘죠. 얘가 49제곱9래요. 단을 뺄게. 얘는 16이래요. 얘가 얼마냐 물어봤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럴 때는 있잖아요. 요게 지금 정사각형이라고 했잖아. 요 길이 같다고 표시해 주세요. 그리고 얘도 같죠? 이렇게. 그리고 얘도 같죠? 이렇게. 됐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정사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지? 이거 헷갈리는 학생들 많아요. 자, 참고로 써줄게요. 정사각형 넓이는 어떻게 구합니까? 이거 가로 곱하기 세로는 학생들도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정사각형은 이 두 변이 길이 같잖아. 그죠? 각각 변이 이웃편한 변이 같으니까 한 변의 제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한 변의 제곱과 같다. 이것이 바로 정사각형 넓이에요. 한 변의 제곱이라는 거 겁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얘를 A라고 잡으면 얘는 B라고 잡고요. 그죠? 그럼 얘가 C가 되는 거죠? 그러면 49라는 건 정사각형의 넓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A제곱이 49네. 그럼 B제곱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16이죠? 이렇게 제곱이 너무 떨어져 나갔다. A제곱이고 여기 B제곱 이렇게 써줄게요. 그럼 얘는 C제곱이 되는 거죠. C제곱이 얼마냐?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C제곱이 얼마냐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요건 직각삼각형이죠. 요거는 직각삼각형이고 요거는 뭐야? 직각을 끼고 있는 두 변의 제곱, 두 변이죠. 빗변이고. 그러니까 직각을 끼고 있는 두 변의 제곱의 합은 빗변의 제곱과 같다. 그 피타고라스 정리 한번 써보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C제곱과 같다. A제곱이 사각형의 넓이구나. 알 수 있죠. 요거는 Q의 넓이구나. B제곱은. 그렇다면 C제곱도 정사각형 넓이니까 결국은 요거 피타고라스를 이용해 가지고 이 빗변의 제곱이 뭐다? 이 정사각형의 R의 넓이구나. 알 수 있지. 그지? 그래서 49 더하기 16은 얼마가 나와요?
그렇죠. 65가 나오죠. 이것이 C제곱이 되잖아. C제곱이라는 것은 정사각형 넓이니까 정답은 65제곱센티미터입니다 하면은 정답이 되겠지.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거 나왔다고 해서 당황하지 말고요. 정사각형이라고 했으니까 각각 문자를 표시해 주세요. 그리고 숫자 써놓고 생각을 해보는 거야. 아, 이거 피타고라스 정리 같은데? 하고. 알겠죠? 그리고 참고로 금방 말했던 거 요거 잊지 말고요. 정사각형 넓이 얼마냐 했더니 가로 곱하기 세로예요. 그러지 말라는 얘기예요. 알겠죠? 한 변이 제곱입니다. 이렇게 쓰는 게 여러분들 응용하는 데 좋고 기본적인 거죠. 오케이. 꼭 알아두도록 합시다. 그 다음 문제 봐볼까요? 페이지 221쪽입니다. 자, 1번. 세 변의 길이가 각각 다음과 같은 삼각형 중에서 직각삼각형인 것을 모두 찾아보래요. 직각삼각형 찾아보라네요. 자, 그럼 3, 6, 7 중에 누가 제일 크죠? 7이 제일 크죠. 아까 말했어요. 자, 봐. A가 B가 C가 이렇게 관계가 이런 관계야. 그 양수고요. 알겠죠? 이럴 때 C가 제일 크죠. 그래서 C제곱이 제일 큰 변의 제곱이 오히려 짧은 변의 제곱보다 제곱의 합보다 작아. 그럼 무슨 삼각형이라고 했죠? 그렇죠. 얘는 예각삼각형이라고 했어요. 두 번째, 가장 긴 변의 제곱이 나머지 짧은 변의 제곱의 합과 같아. 이것이 직각삼각형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떤 경우 있어요? 오히려 제일 커 얘가. 막 입을 딱 벌리고 있어. 이럴 때는 무슨 삼각형이라고 했죠? 그렇죠. 둔각삼각형이라고 했죠? 이거 잘 기억해 둡니다. 양가를 1번 봤더니 7이 제일 크죠. 그래서 7제곱은 얼마가 나와요? 49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짧은 변의 제곱의 합을 먼저 생각해 봅시다. 3제곱 더하기 6제곱 할 건데 요거는 9 더하기 36이죠. 그러니까 45가 나오네. 그럼 45가 커요? 49가 커요? 얘가 더 크죠. 그러니까 무슨 삼각형이야? 그쵸. 입을 딱 벌린 거잖아. 요거잖아. 요거 세 번째 거. 그죠? 한 변이 가장 긴 변의 제곱이 더 큰 거잖아. 얘처럼. 그래서 얘는 둔각삼각형이 되는 거예요. 직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제일 크죠. 그래서 25의 제곱은 얼마가 나오죠? 외우도록 있었죠? 625. 그 다음에 24의 제곱은 얼마라고 했어요? 그쵸. 이걸 알고 있으면 참 좋겠네. 204, 이거 얼마야? 그쵸. 576이라고 했죠? 오케이. 그 다음에 7제곱은 49죠. 그 두 개 더해 보세요. 그러면 600, 그 다음에 여기는 하나 오르니까 20, 5가 나오죠? 똑같네. 맞죠? 같죠? 2번에 해당해. 그래서 직각삼각형 2번 하나 찾았어요. 그 다음에 요것도 봅시다. 얘도 제일 크죠? 5제곱은 얼마예요? 그쵸? 25고요. 4제곱하고 그 다음에 요거 2제곱을 더해 봅니다. 그랬더니 20 나오죠? 얘가 더 크죠? 그러니까 얘도 둔각입니다. 둔각, 예각, 직각 구분할 수 있겠죠? 자, 요거 볼까? 26제곱입니다. 26제곱이 제일 크죠? 26제곱 얼마라고 했죠? 그쵸? 아까 676 나온다고 했고요. 그 다음 24의 제곱은 얼마 나왔어요? 그쵸? 아까 나왔죠? 여기 576이라고. 10제곱은 그쵸? 100이죠? 그 100. 그럼 두 개 더해봐. 그랬더니 676 같죠? 아, 얘도 직각삼각형이네. 그래서 정답은 2번과 4번이라는 걸 알 수 있겠지. 별것도 아니죠. 꼭 기억해 두도록 하세요. 요거 진짜 중요한 겁니다. 자, 1번이었고요. 2번 봅시다. 자, 2번입니다. 세 변의 길이 B가 3대 4대 5인 삼각형은 직각삼각형임을 설명해 보래. 얘가 제일 길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요거 B일 때는 그냥 요거를 5제곱, 4제곱, 3제곱 이렇게 계산하는 것도 좋지만 일정한 상수 있죠? 0이 아닌 상수를 곱해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세의 길이를 이렇게 쓰는 게 좋아요. 길이를 3K 그리고 4K 그리고 5K 이렇게 쓰는 거예요. 단 이때 K는 얼마가다? K는 0보다 큰 정수라고 써주면 좋겠다. 또는 자연수라고 써줘요. K는 자연수로 쓸까? K는 자연수로 써주면 좋겠다. 이해 갔죠? 자, 이렇게 써주면 이제 B가 약분하면 3대 4대 5가 나오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게 5제곱 써주고 4제곱 떼주고 5K제곱이죠? 미안합니다. 5K제곱, 4K제곱, 3K제곱에서 같은가 다른 걸 비교하는 거예요. 위에 똑같이. 그래서 해볼까? 5K제곱은 얼마가 나와요? 그쵸? 20, 요거 전체 제곱에 이렇게 25K제곱이 나오죠? 그 다음에 얘는 4K제곱은 16K제곱 나오고 그 다음에 3K제곱은 9K제곱 나오죠? 그래서 이 짧은 변의 제곱의 합이 얼마 나와요? 그 두 개 더했더니 그렇죠. 25K제곱에 해갖고 두 개 같죠? 그러므로 직각삼각형이다. 다시 말하면 뭐라고 하면 돼?
요 3K과 4K가 직각을 끼고 있는 두 변이고 5K가 빗변에 해당하는 직각삼각형이다. 그 써주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3번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여기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거 K 써주고 나서 그냥 설명하려고 하다가 그냥 넘어갈 뻔했는데 알아둡시다. 자연수락 있잖아요. 그러면 봐봐. 되게 중요한 게 숨어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잠깐만 여기를 이렇게 지우고 잠깐 설명해 줄게.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숨어 있어요. 깜빡하고 넘어갈 뻔했습니다. 자, 이제 만약에 직각삼각형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이렇게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직각이고요. 여기가 지금 3대 4대 5락 있잖아요. 그러니까 짧은 게 3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죠? 조금 긴 게 4. 그리고 제일 긴 게 5가 되겠죠. 빗변이니까. 이게 직각삼각형 아까 성립됐잖아요. 그러면 봐봐. 아까 이 자연수 K라고 대입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 여기다가 자연수 1부터 출발하죠? 여기다 곱하기 2를 해봐. 곱하기 1 하면은 3 나오죠? 똑같이 곱하기 1 해줘야 돼. 비례니까. 그래서 4가 나오고요. 얘도 곱하기 1 해서 5가 나오죠. 그래서 실제 길이가 3cm, 4cm, 5cm가 돼도 직각삼각형이에요. 근데 만약에 여기다가 곱하기 2를 해봅시다. 그럼 얼마가 나오지? 6이 나오죠. 3, 2, 6. 여기다 2를 곱해봐. 얼마 나와요? 4, 2, 8. 여기다 곱하기 2를 해봐요. 얼마 나오죠? 그죠? 10 나오죠. 그러면 6, 8, 10. 이거 20이 아니에요. 10이에요. 그래도 어떻게 되더라? 직각삼각형이구나. 무슨 얘기냐? 보세요. 우리가 이 직각삼각형 하나 이렇게 그려줄 거야. 이렇게 놓고, 여기가 6, 그리고 여기가 8, 여기가 10이야. 얘가 직각삼각형이냐 물어보면 6대 8대 10 된다는 거야. 알겠어요? 약분하면 어떻게 돼? 3대 4대 5. 이게 딱 나오잖아, 이게. 그쵸? 이 비례를 갖고 있으면 얘는 무조건 직각삼각형이라고 생각하면 아주 편리하다는 거죠. 하나 더 볼까?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죠. 이렇게 돼서 여기가 직각이 아니에요. 아직 몰라. 근데 여기가 만약에 12, 그리고 여기가 16, 여기가 20이야. 이거 직각삼각형입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맞죠? 약분해보세요. 4로 3대 4대 5 딱 나오죠. 직각삼각형이 되는 거야. 여기다가 4배 한 거잖아. 4배, 4배. 그래서 20 나오고 4배 하니까 12 나오고 4배 하니까 16 나오고 이게. 맞죠? 하나만 더 볼게. 자, 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같죠? 자, 만약에 여기가 15, 15, 여기는 20, 여기는 25가 나오십니다. 요거 어때요? 요것도 되죠? 5로 약분하면 3대 4대 5 나오죠. 그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비례를 좀 알아두면 아주 편리할 때가 많아요. 알겠죠? 그게 이제 요게 이 내용을 설명하고 싶어서 이거 써준 거예요. 요 문제가 나온 거야. 이런 특징이 있다라고 알아두려고. 알아두세요. 오케이, 알아두면 편리한 겁니다. 오케이, 이렇게 해서 2번 마무리하고요. 다음 3번 문제 봅시다. 자, 3번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은 사각형 ABCD에서 ABC에 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자, 양가로 1번 선분 BD의 길이를 구하시오. 이 선분 BD 요 길이 구하래요. 됐죠? 그럼 이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회처럼 3대 4대 5가 안 되잖아요. 이거 소수인데 다. 소수기 때문에 될 수가 없죠? 계산해 봐야 돼. 그러면 요거를 이제 BD 길이 구하랬으니까 여기를 X로 봅시다. 그러면 직각을 끼고 있는 두 변의 제곱의 합은 뭐와? 그렇죠. 빗변의 제곱의 합과 같다. 13의 제곱은 뭐랑 같다? X제곱 더하기 5제곱과 같다. 그러면 X의 제곱은 요거 13제곱은 169라겠죠? 그래서 169 마이너스 넘어가면 25. 그러니까 얼마가 나와요? 144. 144는 12의 제곱이죠? 오케이. 그래서 X는 원래 12만 쓰면 안 된다고 했어요. 양수이 음수인데 길이니까 얘가 12다 써주는 거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삼각형 BCD는 어떤 삼각형인가요? BCD 어떤 삼각형인가요? 12가 나왔죠? 오케이. 자, 그러면 요거 약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3대 4대 5가 딱 나오죠? 직각삼각형이에요. 직각삼각형입니다. 삼각형입니다. 아주 편리하죠? 만약에 잘 모르겠어요. 그럼 얘가 이제 12라겠죠? 그럼 직각인지 아닌지 몰라. 그럼 요게 위에서 배운 거 써먹는 거예요. 가장 긴 변이죠? 그러면 15의 제곱은 225 외우도록 하겠어요. 이거는. 그 다음에 9의 제곱은 81. 그 다음에 12의 제곱은 144.
그래서 가장 긴 변 제곱 놔두고 나머지 짧은 변의 제곱의 합을 구해보는 거예요. 그 두 개를 더해줍니다. 그러면 225가 나와서 딱 맞죠? 그랬더니 직각이 되는 거예요. 그게 직각삼각형이 되는 거야. 이렇게 시간이 끌잖아. 이렇게 되면 맞죠? 이렇게 어떤 소수가 아니고 배수가 나올 때는 한번 이렇게 약분해 가지고 3대 4대 5가 나오는지 한번 체크해 보는 거야. 알겠죠? 그럼 훨씬 시간적 절약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4번 사각형 ABCD의 넓이를 구해보래요. ABCD 넓이 구하래요. 그러니까 이 직각삼각형 두 개 합쳐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각각의 삼각형의 넓이를 구한 다음에 더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삼각형 ABD 더하기 삼각형 BCD를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의 길이가 10이고요. 높이는 5고요. 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역시 밑변이 10이고 높이가 9죠? 12 곱하기 9를 써주면 되겠다. 자, 그러면 요건 6이 나오고요. 얘도 6이 나오겠죠? 6, 5, 30 더하기 6, 9, 54. 그래서 84 써주면 정답이 되겠네. 아주 간단하고 쉽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나머지 문제 다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모든 문제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